어머니, 이거 제 목숨값이에요. 3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들이 보낸 건 여기저기 찌그러진 택배 상자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엉겨붙어 검붉게 변해버린 편지 한 통, 그리고 1등에 당첨된 로또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박이라며 부러워할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게 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새끼가 벼랑 끝에서 제 살점을 떼어내 바친 피눈물 나는 유서였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자식을 다시 꺼내야만 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건넨 돈 봉투를 받고 기쁨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식의 아픔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느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손수건 준비하시고 박순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날이 굳으면 허리부터 쑤셔오는 게 내 몸이 곧 일기예보지 싶어 쓴 입맛을 다시며 마루에 앉아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꼭 빚쟁이라도 들이닥친 줄 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택배요! 박순자 시댁 맞습니까? 택배에 올 데가 없는데? 하며 나갔더니 웬 흙투성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민혁. 3년 전 사업이 망했다며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간 뒤로 생사조차 모르던 내 아들놈 이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던 남편이 혀를 차며 한 소리 합디다. 누구요? 뭐가 왔어? 나는 대꾸할 힘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테이프를 얼마나 칭칭 감아놨는지 마음이 급해 하마터면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곰팡이내와 섞인 비릿한 쇠냄새였습니다. 그 안에는 다해진 아들놈의 운동화 한 짝, 그리고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데 손끝에 이상한 느낌이 납니다. 피였습니다. 굳어서 검게 변해버린 핏자국이 겉면에 선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편지지는 온통 붉은 얼룩투성이었습니다. 글씨는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에 번져 알아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진 얇은 종이 한 장. 로또 용지였습니다. 6개의 숫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로또 용지.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 만져보기도 힘들다는 그 행운이 왜 내게는 아들의 부고장처럼 느껴졌을까요? 심장이 방망이질 치다 못해 쥐어짜는 듯 아파왔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 썩을 놈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통곡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뭔 청승이야! 밥은 안 주고! 평생을 저렇게 무심하게 살아온 양반입니다. 내 손에 들린 피 묻은 편지를 보고도 그저 내가 또 주책을 떤다고 생각했겠지요. 나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를 힘도 없어 그저 바들바들 떨며 로또 용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내 새끼 피입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놈이 이걸 보냈을 땐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제 목숨값으로 이 종이 쪼가리를 던져주고 간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편지 구석에 적힌 다 지워져가는 주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동네였습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지만 가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이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쌈짓돈을 꺼내들며 생각했습니다. 미녀가 제발 살아만 있어라.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제발 숨만 쉬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며느리 지연이가 사는 월세방 근처였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며느리는 어린 손주를 데리고 친정 근처로 갔다는 소리만 들었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게 벌써 3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찾아가서 짐이나 되지 않을까. 망한 집안 며느리로 살게 한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이번 달까지 안 주면 진짜 짐 다 뺀다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해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애아빠한테 연락 오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저 착한 것이 겪고 있을 수모를 직접 목격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집주인이 씩씩거리며 나간 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힘없이 문을 연 며느리 지연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 늘어난 티셔츠. 30년 전 시집살이 할 때 내 모습이 겹쳐 보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지연이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싸늘하게 식더군요. 그 눈빛, 원망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남편을 그렇게 키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찬바람이 쌩 부는 말투였지만 나는 섭섭해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피 묻은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연아, 민혁이한테서 이게 왔다. 피가 묻어 있어.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로또 용지와 피 묻은 편지를 번갈아 보던 아이가 털썩 현관 주저앉았습니다. 인간, 정말 끝까지.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같은 여자로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지독한 애증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우면서도 죽을까봐 겁이 나는 그 모순된 마음.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 지연이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가서 따져야겠어요. 우리 버리고 가서 잘 살기라도 하지. 왜 이러고 있는지 멱살이라도 잡아야겠어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지친 며느리, 어색하고 불편한 동행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침묵 속에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지연이가 창밖을 보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민혁 씨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 왔었어요. 뭐라더냐? 목소리는 괜찮더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숨소리만 들리다가 지연아, 미안하다. 다음 생엔 나 만나지 마라. 그러고 끊었어요. 술 취한 줄 알고 화만 냈는데. 며느리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며느리의 거친 손등 위에 내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다 내 죄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도시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 쪽방촌이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 뒤에 숨겨진 가난과 절망이 엉겨붙은 그곳으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도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요 하며 혀를 내두르는 가파른 언덕길. 우리는 비를 맞으며 그 미로 같은 골목 위 올라갔습니다. 주소에 적힌 번지수는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사이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쪽방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혁아, 최민혁!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잠기지 않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성인 남자 한 명 누우면 꽉 찰 좁은 방. 천장에는 비가 새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산다기보다 짐승이 웅크리고 숨어지는 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방 한 구석에 널린 핏자국이었습니다. 이불에도 벽지에도 말라붙은 붉은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며느리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들, 공사 현장 일용직 장부, 신체 포기각서 사본, 그리고 밤마다 눌렀을 듯한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허리를 다쳤다. 약값이 아까워 소주를 마셨다. 지연이 보고 싶다.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올까. 로또라도 되면 빚 다 갚고 딱 한 번만 떳떳하게 집에 가고 싶다. 아들은 3년 동안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몸을 갈아 넣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 1등 당첨된 로또 용지는 그저 운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이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얻어낸 핏값이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내가 떠난 뒤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뒤늦게 택시를 타고 쫓아온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섰습니다. 이놈이 여기서 이러고 살았어? 남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안전모와 핏자국에 머물렀습니다. 늘 사내 놈이 사업 말아먹고 뻔뻔하다며 욕하던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와 아들의 냄새가 배인 낡은 점퍼를 끌어안았습니다. 못난 놈, 아비한테 손을 벌리지 왜 이 미련한 짓을... 그 순간 며느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지연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옥 씨가 공사장에서 추락했대요. 지금 수술 중이라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나를 남편이 거칠게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려. 민혁이 보러 가야지. 울 시간 없어. 가자. 평생 나에게 명령만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내 품속에는 피 묻은 로또 용지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앞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은 3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붕대를 칭칭 감은 아들이 이동식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에 다리 한쪽은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아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눈을 뜨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엄마, 아버지, 지연아.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는 이름들이 가시가 되어 목에 걸리는지 녀석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나 같은 놈 죽었어야 했는데 그 돈으로 빚 갚고 다들 편하게 살지. 아들은 로또 당첨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고 자신은 현장에서 사고를 위장해 죽으려 했던 겁니다. 보험금까지 보태서 우리 고생을 덜어주려고. 그 미련하고 끔찍한 생각에 내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평소엔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며느리 지연이가 아들의 환자복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돈? 그깟 돈이 뭐? 당신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수빈이는? 아빠 없이 돈방석에 앉으면 그게 행복일 것 같아? 지연이는 아들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도 서러움도 안도감과 섞여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뒷짐만 지고 있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붕대 감긴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녀가 짧은 부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을 나는 들었습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너 힘들 때 비빌 언덕 못 떼어줘서 벼랑 끝으로 몰아서 미안하다.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들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무뚝뚝한 가장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병실아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3년 만에 만져보는 아들의 체온.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나는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피가 묻고 구겨진 그 종이 쪼가리. 미녀가 잘 봐라. 나는 아들의 눈앞에서 로또 용지를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까짓 게 뭐라고 내 새끼를 죽일 뻔했어. 난 이거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돼. 물론 진짜 찢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리고 남편이 말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돈은 아들이 3년간 흘린 피의 대가이자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준 아픈 매개체였습니다. 돈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들의 고통으로 보였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원하던 날 우리는 좁아터진 우리 집으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당첨금 수령은 며칠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급한 건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 지인하게 우려내고 두부 숭덩숭덩 썰어 넣고 청양고추 넣어 칼칼하게 끓인 멸식대로의 된장찌개. 좁은 주방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거실에 앉아있던 식구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지연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놔뒀을 텐데 오늘은 왠지 며느리의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더군요. 아니다. 넌 가서 민혁이 옆에 있어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다 끝났다. 내 말에 지연이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부간의 30년 벽이 된장찌개 김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을 폈습니다. 다리 하나가 부러져 테이프로 감아놓은 낡은 밥상. 그 위에 투박한 된장찌개와 김치, 고등어 구이 한 마리가 올라갔습니다. 수십억 로또에 당첨된 집 밥상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비싸고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자, 먹자. 식겠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자 아들도 불편한 몸을 일으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울컥하고 목이 메는지 밥을 삼키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립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꿈에서만 먹던 그 맛. 많이 먹어라. 모자라면 더 줄 테니. 내 밥그릇에 밥을 덜어 아들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며느리 밥그릇 위에는 살이 통통한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었고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후루룩 찌개 먹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훌쩍임 소리. 그 소음들이 어우러져 비로소 가족이라는 음악이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첨금으로 빚을 다 갚고 또 남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집도 옮기고 차도 사겠지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얻은 대박은 그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아들, 남편의 진심, 며느리의 이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용서와 화해라는 진짜 당첨금을 우리는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남편이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 커피나 한 잔 타와라. 다
다 같이 마시게. 예전 같으면 밉상이었을 그 소리가 오늘은 왜 그리 정겹게 들리던지요.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제야 비로소 볕이 들려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박순자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 묻은 로또 용지보다 더 값진 건 결국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였습니다. 지금 혹시 가족과 서먹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쑥스럽더라도 먼저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큰 행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가족일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 못할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